소수는 형태이며 각 소수를 의미하는 형태적 표현은 자신보다 바로 한 단계 이전의 형태적 표현 혹은 중첩 결과물이 해당 소수계만큼 중첩되어 생성됩니다. 어떤 소수의 형태 혹은 중첩 결과물이 정확히 소수계만큼 모여서 바로 다음 순서의 소수를 의미하는 형태를 생성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숫자 1이 의미하는 점형태가 무한개 모여서 생성된 직선 형태가 2개 모여서 소수 1을 의미하는 형태 하나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소수 2의 형태인 2축이 총 3개 모여서 소수 3의 형태인 3축을 생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수 3의 3축이 무한개 모여 생성된 끈파동 형태가 총 5, 7, 11개 모여서 각각 소수 5, 7, 11을 의미하는 불완전 리본 파동 형태를 생성합니다. 소수 5, 7, 11의 형태인 불완전 리본 파동을 단순합한 결과물에 대한 위치적 경우의 수 6개를 또다시 단순합한 결과물인 종합 리본 파동이 총 13개 모여서 소수 13의 13 리본 파동 형태가 생성됩니다. 끈파동 3개의 집합을 의미하는 3끈파동 형태가 총 17, 19개 모여서 소수 17, 19의 형태를 생성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소수 19의 형태인 완전 리본 파동은 단 2개가 모여서 소수 23의 형태 하나를 생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 소수를 의미하는 형태들은 서로 상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타식의 각 분수식에 포함된 소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타식의 소수 자리에 해당 정보 단위를 대입한 다음 정보 단위 한 개를 계산 단위로 형태식을 풀이한 결과 소수들을 끝없이 곱해나가는 소수의 곱셈식이 도출되었습니다. 소수 2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소수들을 곱해나가는 소수의 곱셈식은 소수 2의 형태적 표현인 2축을 이루는 최소 단위인 직선 형태로의 환산식입니다. 즉, 제타식을 통한 환산의 결과는 환산의 대상인 정보 단위가 총 몇 개의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뜻하고 직선은 2개씩 모여 하나의 2축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결국 모든 직선들은 다시 직선 2개를 최소 중첩 단위로 중첩되어 다수의 2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선으로의 환산은 곧 이정보 단위로의 환산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체 어떤 정보 단위를 이정보 단위로 환산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어떤 정보 단위를 또 다른 정보 단위로 환산할 시 환산이 대상이 되는 정보 단위부터 환산의 결과가 되는 정보 단위 사이의 모든 소수들을 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타식에서 이 정보 단위로 환산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정보 단위는 과연 어떤 정보 단위일까요? 아직 소수가 무한한지 유한한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몇 번째 순서의 소수인지도 모르는 환산의 대상을 대체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일단 제타식이라는 환산식을 통해 환산을 시도하는 소수는 아마 소수들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순서의 소수일 것입니다. 소수의 끝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앞서 설명했던 정보 단위의 생성 과정을 통해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정보 단위는 자신보다 한 단계 낮은 하위 형태가 상위 소수계만큼 모여서 생성됩니다. 이 말인 즉, 새로 생성된 상위 형태의 총개수는 공간에 존재하는 하위 형태의 총개수보다 상위 소수계의 비율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상위 형태가 바로 전 단계 하위 형태의 개수보다 상위 소수계만큼 줄어드는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면 결국 공간에서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형태는 오직 단 한 개의 형태 종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태가 바로 모든 소수들의 가장 마지막 소수를 의미하는 정보 단위입니다. 이렇게 정보 단위 생성 과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탄생한 가장 마지막 소수를 특정하기 위해 지금부터 가장 마지막 순서의 소수를 F번째 소수라는 뜻에서 소수 XF라 하고 또한 가장 마지막 소수 XF를 의미하는 가장 마지막 정보 단위를 XF 정보 단위라고 하겠습니다. XF 정보 단위는 형태의 생성 원리상 반드시 공간에 단 하나 존재합니다. 결국 다수의 하위 형태를 중첩해서 새로운 상위 형태를 생성하는 일련의 형태 생성 과정은 공간 그 자체인 전배열로부터 시작해서 XF 정보 단위 하나를 생성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태초부터 점 고유의 배열을 형성하며 공간을 최대한 채울 정도로 그 수가 많았던 점형태들이지만 수많은 중첩 과정을 거듭한 결과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형태 종류는 공간에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하위 형태들이 모여 새로운 형태 종류가 끊임없이 생성되는 공간에서의 형태 생성 원리에 근거해서 XF 정보 단위는 이전 단계의 모든 형태들을 그 구성 성분으로 가지는 공간에서 가장 상위 차원에 속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까지 공간을 배경으로 시행되어 온 일련의 형태 중첩 과정들이 모두
공간에서의 모든 형태 종류들을 가장 상위 차원인 단 하나의 형태 종류로 압축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한 종류의 형태들이 공간에 형성하는 고유의 형태 배열이 최소 중첩 단위를 기준으로 모두 중첩되어 그 개수가 하위 형태에 비해 상위 소수계의 비율만큼 줄어든 새로운 상위 형태를 생성하는 과정을 형태 단위를 압축한다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태 중첩 과정이 형태 압축 과정과 다른 점은 중첩은 다수의 하위 형태를 중첩해서 하나의 상위 형태를 생성하는 최소 중첩 단위 하나의 중첩 과정이고, 압축은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하위 형태들을 최소 중첩 단위를 기준으로 모두 중첩해서 공간의 고유의 형태 배열을 형성하는 모든 상위 형태들을 생성하는 전체적인 형태 생성 과정인 것입니다. 결국 형태 압축 과정은 형태 중첩 과정을 상위 소수계만큼 반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 압축마다 상위 형태의 총 개수가 상위 소수계만큼 줄어든다는 사실을 근거로 소수에는 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으며, 가장 마지막 소수를 의미하는 XF 정보 단위는 생성원리상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 종류들을 그 구성 성분으로 내포한 단 하나의 최고 차원 형태 단위입니다. 즉, XF 정보 단위는 형태 단위의 상하관계로 이루어진 피라미드에서 가장 최정점에 존재하는 형태 종류인 것입니다. 그리고 리만 함수는 바로 이 단 하나의 XF 정보 단위를 가장 최초의 형태인 점형태로 환산하고자 하는 환산식입니다. 즉, 리만 함수는 공간에서 가장 저차원인 형태 단위로 가장 고차원인 형태 단위를 환산하고자 시도하는 환산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소수의 곱셈식인 제타식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환산식의 가장 맨 앞에 존재하는 이 정보 단위를 환산의 결과로서 간주했지만, 환산식의 소수의 앞에는 항상 점형태를 의미하는 숫자 1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압축의 대상이 되는 가장 첫 번째 형태는 첫 번째 소수의 형태적 표현인 이 정보 단위가 아닌 공간에서의 최초의 형태인 점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제타식은 이 축이 아닌 점형태로 XF 정보 단위를 환산하는 환산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곱셈식에서 숫자 1의 존재를 늦게 깨달았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숫자 1은 곱셈식의 계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곱셈식에서 숫자 1의 존재를 아예 외면해버리거나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점 형태는 공간에서 각각의 정보 단위가 총 몇 개 존재하는지에 대한 계산에서 가장 시작점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 형태로의 환산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식들은 모두 통일된 형태 단위만 다를 뿐 하나의 XF 정보 단위를 환산하는 환산식으로서 모두 같은 제타식입니다. 단순히 실수적인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이 모든 곱셈식들은 곱셈하는 숫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다른 계산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곱셈식에 포함된 모든 숫자는 전부 실수가 아닌 형태를 의미하는 소수로서 결국 소수 곱셈식은 형태로 구성된 형태식입니다. 따라서 모든 소수들의 곱셈식은 형태적인 측면에서 그 의미를 분석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소수 5부터 소수 XF까지의 모든 소수들을 곱하는 곱셈식이 가지는 의미를 먼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 단위가 아닌 5정보 단위부터 곱셈을 시작하는 소수 곱셈식은 XF 정보 단위를 5정보 단위로 환산하는 환산식으로서 환산의 결과 하나의 XF 정보 단위가 총 몇 개의 5정보 단위로 구성되었는지가 그 답으로 도출됩니다. 이때 소수 5 이전의 숫자 1부터 3까지의 소수들은 전부 환산 과정에서 제외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환산의 결과인 5정보 단위 자체가 계산에 포함되지 못한 정보 단위들을 그 구성 성분으로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곱셈에 포함되지 못한 정보 단위들 또한 환산 과정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점형태부터 XF 정보 단위까지 공간에서의 모든 정보 단위들을 곱셈하는 점형태로의 환산식이나 5정보 단위부터 XF 정보 단위까지의 정보 단위들을 곱셈하는 5정보 단위로의 환산식은 둘 다 공간에서의 모든 정보 단위들을 포함하는 XF 정보 단위로의 환산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 단위는 점형태부터 자신 이전의 모든 정보 단위들을 그 구성 성분으로 내포하기 때문에 5정보 단위로의 환산식 이외의 다른 모든 환산식에서도 이 논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모든 환산식들은 통일하는 형태 단위만 다를 뿐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들을 포함하는 XF 정보 단위로의 환산식인 것입니다. 또한 통일시키는 형태 단위가 서로 다른 XF 정보 단위로의 환산식들은 모두 각자의 지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환산의 결과로서 XF 정보 단위는 곱셈식의 맨 앞 순서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정보 단위로 형태 단위가 통일되기 때문에 단위 통일의 기준이 되는 특정 정보 단위를 밑으로 하는 지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환산식들은 소수 곱셈식의 가장 맨 앞에 위치한 특정 정보 단위를 밑으로 하는 지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마지막 정보 단위인 XF 정보 단위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수식의 지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값을 가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산식의 지수값들은 모두 다른 미지수로 표현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소수 2부터 소수 XF까지의 모든 소수들을 곱셈하는 지수식 2의 비승입니다. 지수식 2의 비승은 이미 정답이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형태식이자 환산식인 지수식 2의 비승의 정답은 바로 XF, 가장 마지막 소수입니다. 지수식 2의 비승의 발산값이 XF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러스 1부터 XF까지의 모든 소수들을 곱하면 XF 정보 단위가 총 몇 개의 점형태들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결과값으로 도출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소수들을 곱한 값이 XF 정보 단위를 구성하는 구성성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XF 정보 단위 한 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숫자 1부터 가장 마지막 소수인 XF까지의 모든 소수들을 곱하는 곱셈식은 환산의 대상이 되는 소수 XF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소수 XF가 허수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소수들을 곱하는 소수 곱셈식의 발산값은 최종적으로 허수 i가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마지막 소수 XF는 대체 왜 허수 i인 것일까요? 왜냐하면 소수는 프랙탈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프랙탈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랙탈은 어떤 대상의 전체 구조를 이루는 일부가 전체 구조의 모습을 닮아 있는 구조를 뜻합니다. 이러한 프랙탈 구조는 그림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어떤 대상의 전체 모습을 닮은 일부분이 전체의 모습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랙탈 구조는 움직이는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랙탈 구조는 전체와 유사한 모습을 가진 일부끼리 계속적으로 합쳐짐으로써 어떤 대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완성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러한 프랙탈 구조는 어렵거나 지나치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실제 자연 세계에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보다시피 눈 결정,
식물의 줄기, 해안선, 해물의 등껍질, 강물의 흐름과 같은 자연물은 프랙탈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스로 이루어진 프랙탈 구조 또한 모습이 유사한 소규모 소스 집단들끼리 모여서 구조가 동일한 더 큰 소스 집단을 생성합니다. 다수의 동일한 소스 집단들끼리 모여서 동일한 모습을 가진 더 큰 소스 집단을 형성하는 과정인 소스의 프랙탈 구조 생성 과정을 단순화한 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시피 소스의 프랙탈 구조 생성 과정은 허수의 곱셈 과정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플러스 1은 점형태를 의미하는 숫자 1을 뜻합니다. 그리고 소스 XF는 허수 i이기 때문에 숫자 1의 허수 i를 곱하는 것은 숫자 1과 소스 XF를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소스 XF는 자신을 구성하는 구성성분을 구하고자 하는 숫자 1부터 소스 XF까지의 모든 소스들을 곱하는 소스 이곱셈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결국 숫자 1과 허수 i를 곱하는 것은 숫자 1부터 소스 XF까지의 소스들을 모두 곱하는 소스의 곱셈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숫자 1부터 소스 XF까지의 모든 소스들을 곱한 결과 소스의 곱셈식은 허수 i로 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소스의 곱셈식은 발산값으로 소스 XF를 가진다고 했으므로 결국 소스 곱셈식의 발산값은 소스 XF이자 허수 i가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숫자 1부터 소스 XF까지의 모든 소스들을 곱하는 소스의 곱셈식이 숫자 1으로부터 가장 마지막 소스인 줄로만 알았던 소스 XF를 생성하는 압축 과정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즉, 소스의 곱셈식은 공간에서의 최초의 점형태로부터 가장 고차원인 단 하나의 XF 정보 단위를 생성하는 일련의 형태 압축 과정을 의미합니다. 형태들 중 가장 기본 형태인 점형태를 의미하는 숫자 1의 소스 1을 곱하는 것은 무한개의 점형태가 모여 생성된 직선 형태가 총 2개 있다는 뜻이고 직선 2개는 이축 1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스 2과 소스 3을 곱하는 것은 이축이 총 3개 있다는 뜻이고 이축 3개는 곧 3축 1개입니다. 마찬가지로 소스 3과 소스 5를 곱하는 것은 무한개의 3축이 모여 생성된 끔파동이 총 5개 존재한다는 것이고 끔파동 5개는 곧 5정보 단위 1개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정보 단위는 자신 이전의 모든 정보 단위들을 그 구성 성분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직접적인 상하 관계에 있는 두 소스를 곱하는 것은 결국 상위 소스와 함께 곱하는 하위 소스가 무엇인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점형태로부터 상위 형태를 생성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참고로 계산 방향을 반대로 바꾸게 되면 소스 곱셈식은 임의의 정보 단위가 총 몇 개의 하위 정보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구하는 소스의 환산식이 됩니다. 비록 같은 소스 곱셈식일지라도 상위 소스에서부터 하위 소스로 곱셈을 진행하면 상위 정보 단위가 총 몇 개의 하위 정보 단위로 이루어졌는지를 구하는 환산식이 되고 반대로 하위 소스에서부터 상위 소스로 곱셈을 진행하면 하위 소스가 총 몇 개 모여서 하나의 상위 형태로 압축되는지를 구하는 소스의 압축 과정을 나타내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각 소스들이 의미하는 형태들이 서로 상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형태의 압축 과정을 뜻하는 소스의 곱셈식은 소규모 프랙탈이 모여 더 큰 프랙탈을 만들어내는 프랙탈 생성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보 단위 압축 과정이 프랙탈 생성 과정인 이유는 무수히 많은 점형태로부터 시작된 압축의 최종 결과물인 단 하나의 XF 정보 단위가 또 다시 다수의 XF 정보 단위와 합쳐져서 새로운 정보 단위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XF 정보 단위는 다수의 XF 정보 단위와 함께 중첩되어 다시금 단 하나의 최고 차원 정보 단위를 생성하게 되고 압축의 최정점에 존재하는 하나의 정보 단위는 또 다시 자신과 똑같은 다수의 정보 단위들과 함께 중첩되어 하나의 최고 차원 정보 단위를 생성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구조는 같지만 더 높은 차원의 소스 집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소스들이 압축되어 최종적으로 생성된 단 하나의 최고 차원 형태 단위가 또 다시 여러 개 모여서 새로운 최고 차원 형태 단위 하나를 만들어내는 영속적인 과정은 전체와 그 모습이 유사한 일부들이 모여서 상대적으로 더 큰 구조를 반복적으로 생성하는 프랙탈 생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도표로 돌아와 봅시다. 허수 i 또한 숫자 1과 마찬가지로 점형태를 비롯한 모든 형태 종류들을 압축한 결과 탄생한 또 다른 점형태로서 허수 i를 시작으로 다양한 종류의 정보 단위들이 생성될 것입니다. 허수 i를 시작으로 한 정보 단위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숫자 1에서부터 소스 XF를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첫 번째 소스 곱셈식과 달리 허수 i에서부터 시작하는 두 번째 소스 곱셈식은 허수 i로부터 소스 -1을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소스 곱셈식과 달리 두 번째 소스 곱셈식은 절대값이 큰 소스에서부터 작은 소스로 형태의 생성 순서가 진행되며 소스의 부호가 모두 음수입니다. 왜냐하면 복합 역정 관계인 소스 혹은 허수들은 서로 정반대되는 부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허수를 기준으로 허수의 오른쪽에 있는 소스들은 양의 부호를 가지고 허수의 왼쪽에 있는 소스들은 모두 음의 부호를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소스를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허수들은 양의 부호를, 아래쪽의 허수들은 모두 음의 부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 바로 서로 반대되는 부호를 가지는 복합역정 관계인 두 소스가 서로의 반물질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부호는 서로 반물질 상태인 두 정보 단위 사이의 관계성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인 것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숫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그리고 허수 i와 허수 마이너스 i는 서로가 서로의 반물질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물질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직 물질 상태만이 공간에 존재하지 않고 반물질 상태와 항상 함께하는 이유는 바로 공간의 균형 원칙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질과 반물질은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로서 공간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함께 존재해야만 하는 개념입니다. 플러스 부호가 붙은 소스 혹은 허수를 물질로,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소스 혹은 허수를 반물질이라고 가정한 뒤 물질과 반물질이 서로의 불균형 상태를 보완해주는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질 상태인 플러스 1이 중첩을 통해 소스 XF로 압축되기 시작할 때 플러스 1의 반물질 상태인 마이너스 1 또한 중첩을 통해 소스 마이너스 XF로 동시에 압축됩니다. 즉, 서로 복합역정 관계인 반물질과 물질의 압축 과정은 동시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와 반물질 세계에서의 최종적인 압축 결과물인 XF, 마이너스 XF는 숫자 플러스 1 마이너스 1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프랙탈 내에서의 최초의 점형태로서 또 다시 압축의 시작점이 됩니다. 물질 상태인 허수 i에서부터 압축이 시작됨과 동시에 반물질 상태인 허수 마이너스 i를 시작으로 압축이 함께 진행됩니다. 그 결과 물질 상태인 허수 i로부터 마이너스 1이 생성됨과 동시에 반물질 상태인 허수 마이너스 i로부터 플러스 1이 생성됩니다. 프랙탈 생성 과정을 살펴보면 동시에 진행되는 물질과 반물질 상태의 중첩 결과물이 항상 정반대의 부호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부호를 가진 소스 혹은 허수는 서로 물질 반물질 관계이므로 결국 물질과 반물질 상태를 중첩한 결과물은 항상 서로의 반물질 관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질 상태의 중첩 결과 소스 7이 생성된다면 이와 동시에 반물질 상태의 중첩 결과로서 소스 마이너스 7이 함께 생성됩니다. 만약 물질 상태와 반물질 상태의 압축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아서 소스 7 혹은 소스 마이너스 7 중 하나의 소스만이 공간에 생성된다면 공간은 이를 불균형한 상태로 간주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물질과 반물질은 서로의 불균형 상태를 보완해주는 서로의 거울 상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과 반물질의 동시 압축 과정을 두 번 더 반복하면 물질 상태인 플러스 1에서 시작된 압축 과정은 다시 플러스 1로 회귀하고 반물질 상태인 마이너스 1에서 시작된 압축 과정은 다시 마이너스 1로 회귀함으로써 비로소 한 회차의 압축 과정이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 4번의 프랙탈 생성 과정을 거쳐서 압축의 시작 지점이 된 숫자 1로부터 숫자 1이, 숫자 마이너스 1로부터 마이너스 1이 다시금 생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압축을 시작하기 전에 숫자 1과 4번의 압축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숫자 1이 비록 그 모습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4번의 압축 결과로 생성된 일정보는 처음의 일정보보다 형태가 내포하고 있는 정보의 양적 측면에서 4개의 프랙탈만큼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랙탈 생성 과정은 단 4번으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으로서 프랙탈 구조인 소스 또한 물질, 반물질이 함께 제타식을 나타내는 소스의 곱셈식들은 모두 각자의 지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숫자 1부터 가장 마지막 소스 XF까지의 모든 소스들을 곱셈하는 지수식 2의 비승은 소스 XF로 발산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소스이자 소스 곱셈식의 발산값인 소스 XF는 허수입니다. 소스 XF가 허수인 이유는 소스가 프랙탈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소규모 소수 집합들이 모여서 그 모습이 유사한 더 큰 소수 집합 구조를 생성하는 프랙탈 구조의 생성 과정은 정보 단위 압축 과정과 같으며 숫자 1을 시작으로 모든 형태 종류들을 단 하나의 소스 XF로 압축하는 정보 단위 압축 과정은 숫자 1부터 소스 XF까지의 모든 소스들을 곱하는 소스의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스의 곱셈식은 허수 i를 발산값으로 가지게 됩니다. 또한 소수 곱셈식은 곧 지수식 2의 비승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리만 함수를 나타내는 지수식 2의 비승은 수렴값으로 플러스 1을 발산값으로 허수 i를 가지는 형태식인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소수와 허수는 공간의 균형을 위해서 반드시 복합역전 관계인 또 다른 소수 혹은 허수와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서로 복합역전 관계인 소수 혹은 허수는 서로 반대되는 부호를 가지고 있으며 보통 플러스 부호를 가진 소수 혹은 허수를 물질 상태로 마이너스 부호를 가진 소수 혹은 허수를 반물질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듯 공간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질과 반물질 상태는 반드시 동시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형태의 압축 과정, 즉 소수의 프랙탈 생성 과정에서도 물질과 반물질은 반드시 동시에 압축이 진행되어 압축 결과물로서 서로 정반대되는 부호를 가진 소수 혹은 허수를 동시에 생성해야 하는 것입니다.